자, 여러분, 시험이나 평가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 학기 말에 받는 최종 성적, A학점, B학점 이런 걸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평가는 단순히 성적을 매기는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체 학습 경험을 정교하게 다듬고 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설계 도구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이 평가라는 도구를 어떻게 제대로 설계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원리들을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평가가 단순한 시험을 넘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고 평가의 두 가지 핵심적인 유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학습의 각 단계에 맞는 평가 도구는 무엇인지, 좋은 평가 문항을 만드는 원칙은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요소들을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하는지 그 청사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평가는 시험 그 이상이다, 입니다. 많은 경우에 평가는 학습이 다 끝난 뒤에 하는 일종의 부록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교수 설계에서 평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꿰뚫는 아주 핵심적인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설계를 위한 대표적인 모델 중 하나인 딕과 캐리 모델을 한번 보실까요?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엇을 가르칠까, 즉 교수 전략을 개발하는 단계와 어떻게 평가할까, 즉 검사 도구를 개발하는 단계가 서로 나란히 동시에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평가는 교육이 다 끝난 후에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칠 내용을 구상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가는 동반자인 셈이죠. 맞습니다. 평가는 학습자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그냥 점수로 판별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학습자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보충해야겠구나 하고 알려주는 진단 도구이자 학습자 스스로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하고 돌아보게 만드는 성찰의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평가는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더 나은 교육을 설계하려는 우리 교수자에게도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평가의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얼굴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어쩌면 오늘 내용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평가는 이 두 가지 관점 중 하나에 속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준거지향 평가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이 학생이 우리가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답을 하는 평가예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절대적인 기준, 즉 학습 목표를 넘었는지 못 넘었는지만 판단하는 거죠. 여기서 준거가 바로 그 기준을 의미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생각해 보시면 딱 맞아요. 옆 사람이 90점을 맞았든 100점을 맞았든 상관없잖아요. 그냥 나는 80점이라는 그 기준, 그 준거만 넘으면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왼쪽처럼 정해진 목표선, 즉 기준선을 넘었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준거지향 평가고요. 오른쪽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내가 몇 등인지 상대적인 순위를 매기는 게 바로 규준지향 평가입니다. 수능이나 입사시험 같은 게 대표적이죠.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진짜로 돕고 싶다면 남들과의 비교보다는 학습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알려주는 준거지향 평가가 훨씬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학습자의 성장을 돕는 데 유용한 준거지향 평가, 이 큰 틀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도구들이 있을까요? 마치 목수가 상황에 맞게 다른 연장을 쓰는 것처럼 교수 설계자도 학습 여정의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평가 도구들을 아주 전략적으로 사용합니다. 교수 설계자의 이 평가 도구함에는 크게 4가지 핵심 도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출발점 기능 검사, 사전 검사, 연습 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후 검사. 이름만 들어도 대충 어떤 역할을 할지 감이 오시죠? 이걸 초급 파이썬 코딩 수업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럼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다룰 줄 아시나요? 하고 확인하는 거, 이게 바로 출발점 기능 검사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혹시 파이썬의 변수나 반복문 개념을 이미 아는 학생이 있나 하고 파악하는 게 사전 검사죠. 수업 중에는 반복문 개념을 배운 직후에 간단한 코딩 문제를 풀게 해서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하는데 이게 바로 연습 검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학기 수업을 모두 마친 뒤에 배운 모든 것을 활용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말 프로젝트, 이게 바로 사후 검사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평가의 종류와 시점, 좀 거시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더 깊이 들어가서 평가의 가장 작은 단위, 바로 문항 하나하나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좋은 평가라는 건 좋은 문항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효과적인 평가 문항을 만들기 위한 4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좋은 평가 문항을 만들려면요, 이 4가지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첫째, 우리가 가르치고자 했던 학습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요. 목표 중심. 둘째, 당연히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야겠죠. 너무 어려운 단어를 쓴다거나 학생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을 예시로 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학습자 중심. 10째, 배운 내용을 실제 사용할 법한 현실적인 상황을 제시해야 하고 상황 중심. 마지막으로 문제 자체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평가 중심. 특히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바로 첫 번째, 목표 중심 원칙인데요. 이 문장이 그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학습 목표에 사용된 동사와 평가 문항에서 요구하는 행동이 완벽하게 일치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학습 목표가 두 개념의 차이점을 분석할 수 있다라면 평가는 당연히 두 개념의 차이점을 분석하시오라고 물어야 합니다. 두 개념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묻는다면 그건 목표와 어긋난 평가가 되겠죠.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원칙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언제는 객관식으로 내고 언제는 서술형으로 내야 하지? 그 기준은 뭘까요? 사실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학습 목표 그 자체의 답이 있어요. 목표가 역사적 사건의 연도를 기억한다 라면 선다형이나 단답형이 좋겠죠. 하지만 목표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글을 쓴다 라면 당연히 실제 글쓰기 과제를 내줘야 합니다. 즉, 목표가 평가 방식의 나침반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셈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개념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개별 문항이나 평가 도구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숲 전체를 보는 겁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딱 들어맞게 할 것인가, 바로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잘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모든 내용이 논리적으로 조직되고 학생들과 실제 상황에 적합하며 명료하게 전달되어야 하죠. 그리고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바로 일관성입니다. 학습 목표, 배우는 내용, 그리고 평가, 이 3가지가 삼위일체처럼 완벽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좋은 평가는 그냥 뚝 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을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하는 최초의 목표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길을 거쳐갈 것인가 하는 학습 활동을 지나 목표에 잘 도착했는지 어떻게 확인할까 하는 평가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게 하나의 단단한 쇠사슬처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사슬이 끊어지지 않을 때 비로소 진짜 의미 있는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원칙들, 이걸 여러분 각자의 분야, 지금 하고 계신 업무나 공부에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배우거나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그 성공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고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